2022년 10월 14일 크라우드원 전국 중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크라우드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강성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에, 스테이킹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한번 그동안에 배운 걸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문버디 강의라고 하는 게요. 문버디 강의라고 하는 게 그 크립토 세계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세계에서 어떤 용어가 사용이 되고 이 크립토 세계가 어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전력들을 사용해야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걸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어도 배우고, 거래소에 대한 것들도 뭐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 이 암호화폐 투자 전략의 핵심, 암호화폐 투자 전략의 키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암호화폐의 개수를 늘리는 작업이다. 그 암호화폐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내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그러려면은 뭘 알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어, 상황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느 것이나 망하게 돼 있죠. 대부분의 그, 네트워크를 하는 투자자들은 내 친구를 믿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믿고 내가 너만 믿고 그런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죠? 돈이 됐건 암호화폐가 됐건 보관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아요. 하지만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들은 자기 자산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안을 늘 모색을 하죠. 필요한 투자처를 꼭 찾아요.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이 나올 만한 투자처를 꼭 찾죠. 그래서 자기 자산이 가만히 멈춰져 있는 꼴을 못 봐요. 그 자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불리려고 하죠. 에,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사고 파는 행위 없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 재산을 가지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그 간단한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게 이것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돈이 생기는가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방법,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두세 번 계속 강조를 했는데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DCA라고 하는 투자 방법이죠. 그러니까 달러 비용 평준화, 말씀드리죠. 정기 적금. 내가 마음에 드는 암호화폐를 몇 개 골라서 빅스텝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 중에 하나 고르고 또 중간 정도 사이즈의 암호화폐를 고르고 또좀그 모험이 가미돼야 될 허접하다기보다는 좀 전도 유망한 암호화폐를 골라가지고 뭐 5대 3대 2, 5대 4대 1, 뭐 6대 3대 1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매달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계속 사모으는 것. 그것을 달러 비용 평준화, 정기적금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 3년, 최소 3년은 해야겠죠. 최소 3년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100배 이상 돈을 벌지 못한 투자가는 거의 없어요. 정말이에요. 세상 간단한 투자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했던지 이더리움을 했던지 다른 뭐 리플을 했던지 뭘 했던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암호화폐를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사들였다면은 최소한 10배 이상 소득은 다 봤다. 그게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흐름이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투자 방법은 내 자산이 지금 뭐 한 100만 원이나 밖에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암호화폐는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빌려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 중앙집중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외국 중앙집중거래소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려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금까지만 손실이 안 난다면은 빌려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험을 즐길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소액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요. 3배를 빌릴 수도 있고 5배를 빌릴 수도 있고 10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뭐 내가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서 뭐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뭐 KYC 인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빌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트레이딩 방법이 있다 그랬죠. 트레이딩을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이 날마다 그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오르는 가격,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정해놓는다 그랬죠. 오를 만한 가격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 떨어지면 내가 자산을 좀 잃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 트레이딩의 가장 주의 핵심은 문버디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당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손절이래요, 손절. 손절. 딱 정해놓고 나는 내 암호화폐 자산이 10% 이상, 20% 이상 떨어지면은 무조건 팔겠다. 라고 손절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고도 뭐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 오늘 배우실 스테이킹입니다. 암호화폐를 판매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방법.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투자 방법은 암호화폐의 개수를 늘리는 거니까요. 개수를 늘리기에는 이것만큼 안정적이고 효용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배웁니다. 지분증명과 자급증명이 무엇이냐?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장점과 또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스테이킹 용어도 한번 배워보고요. 암호화폐는 다양한 수익의 기회를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또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 그러니까 크립토 월드가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다. 뭐 쓸데없는 뭐 불면 날아갈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죠? 암호화폐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결국에는 법정화폐를 암호화폐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어, 경제학자들도 또는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좀 일반화되고 보편화가 됐죠.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을 배우려면은 자격증명이 무엇인지 지분증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관을 해가지고 보관 증명, 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증명을 하는 방식인데, 이 POS라고 하죠. POS 지분 증명 방식이고요. POW 작업 증명 방식이죠. 일을 해대 가지고 증명을 하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는 POS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요. 모든 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지분을 증명하는 지분 증명 방식, 그러니까 작업을 해서 증명하는 작업 증명 방식에 의해서 채굴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속도의 문제라든지 뭐 전기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지분 증명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두 개 다 트랜잭션과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블록을 확인해내는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약속인 것이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한 작업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트랜잭션이란 말이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아니, 그 뭐라고 하죠? 어, 어, 뭐 숫자든지 문자든지 하여튼간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작업 단위를 보통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만 보면은 정확하게 POS와 POW, 포와 포스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작업 증명 방식은 채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자들을 마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굴을 해가지고 따놓는 거고, 이 지분 증명 방식 POS는 금고에 내 자산을 보관해 놓으면은 요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요것이 포스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굴이라는 과정을 수반되는 것을 자격증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격증명 방식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더리움입니다. 어? 이더 2.0, 이더리움 2.0을 시작하면서 채굴 방식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지분증명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죠? 검증자들이 그러니까 검증자들이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여 거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지분증명 방식의 채굴과 더불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증명 방식이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우리 테슬라는 암호화폐 BTC를 축적하지 않겠다. 안 믿습니다. 물론 저는 안 믿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댄 게 그거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너무 많은 전기료가 소모가 되니까 어, 탄소 제로에, 그러니까 그 지구 환경에 위해가 되므로 나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테슬라의 어, 자산으로 쌓아놓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발표를 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폭락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그, 또라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 좌우가 됐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제 비트코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느 한국가의 정책 당국자의 또는 국가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 생각들, 비트코인에 대한 뭐라고 하죠? 처분 방식들, 비트코인에 대한 어, 그 방해 공작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한두 개 국가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정도는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 증명 방식은 합의 메커니즘에서 더 나온 몇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적이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전기요금이 덜 나오고 그죠?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수익 기회가 확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관을 함으로써 채굴이 되는 거니까요. 이자 개념으로 채굴된 소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도 엄청나게 그 현대화된 또 첨단화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의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방식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포스 등장의 가장 큰 핵심이죠. 또 가스요금이 낮아요.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가 그렇겠죠. 당연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걸치지 않고 수수료가 제공이 되니까 포스는 포 거래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저렴한 포시 시스템 네트워크의 어, 그 네트워크 포스 네트워크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폴리곤 네트워크. 폴리곤 네트워크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아셔야 될 그 POS 지분 증명 방식의 용어들 어? 앞으로 쭉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게 되니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킹 풀 이제 수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테이킹 할 암호화폐의 모음을 스테이킹 풀이라고 합니다. 노드는 트랜잭션을 확인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노드는 정보를 전달하고 새로운 동선을 이게 노드가 뭐냐면은 그 어, 블록체인을 채굴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채굴을 그 포스 채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 잘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검증자라고 하면은 노드 운영자 그러니까 채굴을 더 빨리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킹의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그 자기 산하에 있는 사람들의 스테이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 혹은 사람을 검증자라고 합니다. SaaS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스테이킹이 이제 여러 암호화폐들이 포스 암호화폐들이 스테이킹을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된 플랫폼입니다. SaaS는 스테이킹만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플랫폼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채굴하는데 안정성이 담보가 되겠죠. APR도 계속 보시게 될 텐데요. Annual Percentage Rate의 약자로서 연간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연간 수익률. APR이 좋아야 이게 뭐 숫자가 이게 뭐 APR을 알 필요도 없는데 몇 퍼센트 수익률이다, 몇 퍼센트 수익률이다, 연간 수익률이 이것을 APR이라고 합니다. 락인이나 스테이킹 기간은 뭐 10개월, 12개월 하고 돈을 쓸 수 없도록 이 스테이킹한 암호화폐를 뺄 수 없는 기간, 그것을 락인 기간이라고 합니다. 잠긴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일반 스테이킹은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 거래소 그러니까
중앙집중화거래소 어디요? 중앙집중화거래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이런 곳에서 직접 거기에 있는 그 스테이킹에 참여를 해서 직접 자기가 코인을 골라가지고 하는 스테이킹을 일반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임된 포스는 이제 어디에서 하느냐? 스시 스왑, 그죠? 그 다음에 뭐 팬케이크 스왑, 그렇게 탈중앙화된 거래소,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것을 위임된 포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검증인은 그 거기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수합 사이트,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내가 뭐 코인에 대한 잡다한 지식이나 그것에 대한 검증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지난 시간에 좀 대강 훑어보셨죠. 그 거래소에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에,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그 플랜드 IX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이 비트킵 지갑이요. 비트킵 지갑이요. 다 돼요. 거의 웬만한 네트워크하고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수업 사이트든지 연결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킵 지갑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더리움을 안정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을 위주로 하는 뭐 스시 스왑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 코인이 마음에 들면은 바이낸스 코인을 기반으로 한 팬케이크 스왑 같은데 또 뭐 앞으로도 이제 쭉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개 이제 수업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트워크 및 효율성 검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어, 이게 이 말은 이제 어디에서 내가 스테이킹을 할 것인지 좋은지 뭐 카다노나 솔라나나 아벨란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지 뭐 AVA를 기반으로 할지 테주스를 기반으로 하는지 솔라나를 기반으로 이 이것이 다 네트워크 이름들이거든요. 어떤 네트워크에서 내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네트워크가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좀 검사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어, 하여튼간에 제일 중요한 게 스테이킹을 하실 때 내 자산을 맡겨놓고 뭐 30일이건 일주일이건 뭐 60일이건 90일이건 1년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연이율일 거 아닙니까? 연이율. 몇 퍼센트의 연이율이 나올 것인가? 또 나는 어느 정도 기간을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삶에 지장도 없고 기간이 늘어나면은 뭐 돈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요 연율과 고정 기간만 잘 살펴보시면은 스테이킹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강의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온다. 근데 어디다 맡겨놓는 게 좋으냐? 또 어떤 방식으로 맡겨놓는 게 좋으냐?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챕터가 길어요. 전문 지식들이 좀 전문 지식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좀 공부하기 좀 수월하긴 했습니다. 또 사용할 암호화폐 지갑을 선택한다. 탈중앙화된 거래소 수합 사이트, 뭐 스시 수합이나 팬케이크 수합이나 그런 데를 쓸 것인가? 전문적으로 스테이킹만 하는 SE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 할 때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수합 사이트는 고정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락업 기간이. 락인 기간인 게 잠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스테이킹을 하면은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스테이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일례로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거래소 중에 코인원 거래소는 어,
트론을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요, 그러니까 뭐 자유저축 형태로, 자유저축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 형태로 그 코인을 그 트론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계속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각 거래소마다 이제 특색 있는 그러한 스테이킹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그래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 그건 내가 필요한 코인은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저장해도 뭐예요? 이자가 붙지도 않는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라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거래소하고 플랫폼하고 연결을 하려면은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같은 지갑이 필요한데 메타마스크가 제일 유용성이 크다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문버디에서 이 강의를 런칭을 할 때는 비트킵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다른 지갑 이름들이 잘 안 나와. 근데 메타마스크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비트킵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저 이 지갑은 이제 그 들어보셨죠? 오프라인 지갑을 스테이킹을 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잘 한번 선택을 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나 할 건지 스테이킹을 위한 암호화폐 예산을 책정을 해라. 예산을 책정을 한 이후에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잔금 기간을 선택하라. 모든 투자는요. 시간을 담보로 합니다. 그죠? 시간을 담보로 하지 않는 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투자해가지고 한 달 후에 내가 2배를 벌어버리겠다, 10배를 벌어버리겠다. 투기죠, 투기. 예? 투기를 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왕왕 아주 가뭄에 콩나듯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투기는 실패할 걸 상정해 두지 않고 이것이 안 될 것이라는 걸 상정해 두지 않고 투자하는 건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오랜 기간 스테이킹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 기간 안에 만약에 그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은 뭐 따따로 이익을 보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해놓고 보상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문버디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버디가 스테이킹 그러니까 저 암호화폐를 판매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정을 마련한 것이 이 문버디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손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은 자산을 지갑에다가 그냥 넣어놓고만 있지는 말아라. 어쨌든 굴려라. 굴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한 푼이라도 이익을 보는 게. 그러면 스테이킹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쉽게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연수일 20% 수익률로 5개의 케이크라고 하는 건 이제 팬케이크 수합의 특권이거든요. 케이크 스테이킹을 하고 90일 동안 장기기를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알겠죠? 5개를 20% 연수익률로 내면은 1년 동안 보관을 하면은 1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90일만 장구기를 해놓으니까 0.24 요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산수예요, 산수. 복잡하지 않고요. 스테이킹의 가장 큰 장점은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 누구나 은행 이율을 능가하는 수동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뭐 지금 그 이율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이 뭐 조금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좀 곁길로 약간만 세봅시다.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음? 오늘 아침 환율을 보니까 1430원에 마감을 했더만요. 어저께가. 주가는 2200선이 무너져갖고 2180인가 2130인가가 마감을 했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환율이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주변 나라를 한번 살펴보시게요. 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무너져 내려가고, 일본 경제 자체가 별로 호재가 없는 데다가 호시탐탐 한국 경제를 박살내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 아니겠어요? 미국은 어떻고요? 이제 자국 보호주의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뭐 유럽 전역,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싹 퍼질 거예요, 아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 뭐 사정 같은 경우는 봐주지를 않잖아요. 자동차 공장이 전기 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만 보조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800만 원 정도 된대요.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팔겠습니까? 우리나라 차 못 팔아요. 그것만 그래요? 지금 저 배터리 산업도 그러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도 미국이 지금 저 전기 자동차 형태로 쭉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어떻고요? 위대하신 윤 모씨 덕분에 지금 중국에서 그 자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자국에서 만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그 아무래도 중국에 반대하지 않는 국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다른 데서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중국 무역이 윤 정부 등장하자마자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것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요, 이제. 이게 뭐 사방에 우겨싸져 있어가지고 이 환율이 반등하거나 환율이 뭐 떨어지거나 주가가 반등할 요인들이 점점 더 사라져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열하게 됐으니 한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부동산까지 포함해서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이참에 그러면은 내 자산을 늘리려면은 암호화폐 개수를 늘리는 것이 내 자산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세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한 개라도 더 늘릴 것인가. 어?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암호화 자산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서설을 하고 곁다리로는 그만 다시 돌아옵시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을 배웁니다. 바이낸스에 스테이킹하는 방법,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하는 방법. 이것이 뭐예요? 일반 보수죠. 그 다음에 SSSA에 스테이킹하는 방법,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 스테이킹하는 방법 등등이 나옵니다.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 스테이킹하는 방법은 잠깐 뭐 화면을 보자면은 이 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디파이 스테이킹에 들어가서 스테이킹할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유를 살펴보고 스테이킹을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플렉서블 락이 걸려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터 경영 같은 경우에는 연료율이 1.4%인데 스테이킹을 하면은 받을 수 있다. 리플은 1.39%다. 이건 이제 그냥 그때 이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한 푼도 이자가 안 들어오는데 예?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리플을 넣어놓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내가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빼라 이 말이죠. 응? 거래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거래하고.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간단해요.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왔고 2단계에서는 지갑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뭐 지갑에서 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프로덕션에 가서 적립을 하라 이런 것이고요. 똑같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간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둘 중에 하나는 꼭 거래를 트십시오. 거래를 트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거래소가 아직은 좀 꽉 막혀 있는 점이 있으니까 코인베이스나 그 바이낸스는 꼭 가입하시라는 거.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뭐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스테이킹을 하시는 데는 골라가지고 스테이킹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기간 정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SAAS는 제가 요 플랫폼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스테이킹을 한번 락엑스라고 하는 요 플랫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이 잘 운영이 되나 봐요. 잘 운영이 돼서 여기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하고 근데 읽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지갑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아시스 월렛도 마찬가지로 SAAS 월렛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그먼트 스테이킹 이건 피그먼트 스테이킹도 마찬가지인가? 이건 쭉 읽어보시고 쭉 따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이 잘 나오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결론! 스테이킹은 암호화폐에서 수동수독을 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시작하는 단계가 매우 간단하다. 긴 스테이킹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리고 수익률을 만약에 내가 좀 위험을 좀 감수할 만큼 좀 대가 세다 하면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 나온 토큰을 스테이킹을 받는 것이 보장성이 더 크죠. 근데 이제 이율이 높으면은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율이 높은 거면 그만큼 유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크다는 이게 그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큰 토큰일수록 이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은 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밍 일드 뭐 수확량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이 수확량 농업하고 그 스테이킹하고 전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스테이킹은 내가 고객 입장이 되는 거고 그 파밍 일드는 그러니까 수확량 농업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를. 크립토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수확량 농업은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수확량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동성 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탈중앙거래소 말씀드렸던 수합, 스시 수합, 뭐 유니 수합, 뭐 팬케이크 수합 이런데요. 탈중앙거래소에서 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화폐 혹은 토큰 풀을 유동성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갑, 수합 사이트에 스테이킹을 맡겨놓은 거래 자산들의 종류 그리고 그것의 총량 이런 것을 유동성 풀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파머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들, 유동성 공급자들.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 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수합 사이트에 돈을 맡기고 스테이킹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유동성 풀을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은 LPU 토큰, 그러니까 그 수업 사이트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토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토큰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유동성 풀을 제공해주는 탈중앙거래소마다 LP 토큰의 이름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LP 토큰 이게 뭐 팬케이크 수학 같은 경우는 케이크가 LP 토큰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드 파밍, 수학 농업이란 무엇인가? 수익률 농업은 사용자가 디파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얻는 과정들, 이러한 것을 수익률 농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디파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빌려주거나 빌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유동성 풀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맡겨놓고 스테이킹을 한다. 요 소리거든요. 수익률 농업과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차이점. 유사하지만 어, 분배하는 방식에서는 유사하지만 사용자로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결정하는데 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보는 거예요. 검증인데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검증인은 스테이킹을 위임하고 화폐를 위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검증인에 의해서 이게 관리자가 따로 있는 거죠. 암호화 스테이킹은. 근데 그 일드 파밍 일드, 그러니까 수익률 농업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 제공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그러니까 그 토큰이나 그 암호화폐를 제공한 대가로 LP 토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검증인과 유동성 공급자로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확량 농업은 그 거래상이 있습니다. 팬케이크 수학 같은 경우에는 BNB와 케이크, BNB와 BSUD, USDC와 이더리움 등등 거래상에 의해서 그 거래상별로 또 따로 유동성이 정해져 있고, 그 거래상이 유동성이 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정적이지만 약간 수익은 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풀이 커지면 또 그러니까 뭐 팬케이크와 BNB 토큰의 풀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은 여기는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또 수익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봐가지고 어, 거래상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암호화 스테이킹은 단일 토큰만 처리하죠. 수확량농업은 거래상에 의해서 유동성이 제공이 되고 스테이킹이 이루어집니다. 보관, 비보관. 그러니까 이제 이 이거죠. 이거 이제 그 내가 암호화폐를 얼만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스테이킹은 하여튼 간에 묶입니다. 스테이킹은 잠겨요. 스테이킹이 잠겨 있어요. 근데 수확량 농업은 LP 토큰을 그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유동성을 빼도 돼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래서 수업 사이트에서 일드 파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점은 무엇이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네트워크를 빌려주고 보상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위험은 무엇이냐? 수확량 농업은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발행하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 변동성에 조금 더 취약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해갖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기보다는 오너가 있는 그 어, 그런
스테이킹보다는 수확량 농업은 시장의 변동성에 조금 더 취약하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수확량 농업 보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연간 이율, 기간 토큰의 수, 스테이킹 기간 이런 거는 뭐 스테이킹도 마찬가지 암호화 스테이킹하고 똑같죠. 동일하게 작용을 하죠. 얼마나 돈을 많이 많이 넣어놨느냐, 얼마나 수익률이 크냐,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놨느냐, 그것에 따라서 스테이킹 보상은 틀려진다. 이런 겁니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스테이킹이나 수확량 농업 보상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거거든요. 문버디가 늘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당신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늘 알려주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텍스트에 갇혀 있어서 말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간에 늘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라. 이거 많이 쓰거든요. DYOR이라고. Do you own research? 네 스스로 찾아봐라 이거예요. 네가 조사해봐야 된다. 응? DYOR. 네 스스로 찾아보고 조사를 해라. 네가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사를 해라. 모든 쌍을 검색하고 DYOR 버튼을 누르십시오. 열심히 한번 찾아봐라. 그 소리거든요. 잠긴 총 가치, 토탈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꼭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풀을 다양화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죠. 응? 포트폴리오 해야 됩니다. 분산 투자해야 돼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기를 1000달러가 있는 경우면은 250달러씩 4개씩 나누어서 해라. 이건 이제 DCA 그러니까 달러 비용 평준화 투자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안정적인 자산을 사놓는 게 좋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똑같이 분산해서 4개를 하면 4개, 5개를 하려면 5개를 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이 약간씩 다르지만 수익률이 높은 건 조금 더 위험하고 수익률이 낮은 건 안정적인 거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일드 파밍은 암호화폐 거래에 좋은 대안으로 수익을 소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는데 기술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한 정보나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스테이킹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수익률이 꽤 좋다. 잘 찾아보면 수익률이 꽤 좋은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주로 트레이딩을 하니까 스테이킹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일단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시 수압에서 수확량 농업을 하는 방법, 팬케이크 수압에서 하는 방법, 레이디엄에서 수확량 농업을 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특징은 뭐냐? 특징은 이제 결론에 가서 스시 수압, 팬케이크 수압, 레이디엄을 사용해서 스시 수압을 스테이킹하여 거버넌스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거버넌스는 커뮤니티에 맡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보안, 개인정보, 정확성, 가용성,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말을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시장, 뭐 정치시장, 경제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가 투여하고자 하는 작업, 투여하고자 하는 시장 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좀 뭉뚱그려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학문이든지 경제학이든지 뭐 암호화폐 학문이든지 하여튼간에
용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은 읽다가 막히시면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알고 있으시면은 이 용어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을 하시면은 공부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익이 좀 되실 거예요. 스시 수업 공동 어, 웹사이트를 공식으로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팜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팜이라는 데를 누르면은 농부 이렇게 이제 작업상이 나옵니다. 작업상이 여러 쌍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쌍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분산 투자해서 넣어놔라 요 소리거든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스시 수업에서는 이 각 그 각 그 수업 사이트마다 수수료로 사용되는 토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면 폴리곤 매틱이 있어야 되잖아요. 팬케이크 수업을 사용하시려면은 케이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LP 토큰들은 꼭 사놓으셔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 뭐 그런 건 기본이겠죠. 여기는 뭐 YGG 코인, YGG 코인이 스시 수합의 코인인가? 스시 수합의 코인은 쓰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시 수합. 그 다음에 팬케이크 수합. 팬케이크 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케이크 수합도 이렇게 해서 거래상을 찾아내고 거래상에다가 투자를 하고 유동성이나 아니면은 또 저 뭐 연간 이율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하시고 보상을 기다리시면 된다. 레이디엄 이건 좀 처음 보는 거죠. 레이디엄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확장성과 더 낮은 수수료를 약속하는 블록체인인 솔라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솔라나가 엄청 가격 오른 거 아시죠? 솔라나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제가 아까 강의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 솔라나 체인도 비트킵하고 연결이 됩니다. 응? 여기 접속을 하시고 지갑 연결을 비트킵을 누르면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스테이킹 작업, 일드 파밍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반한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수료가 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기술도 뛰어나다고 하고 스테이킹 LP, 솔라나가 여기는 저 LP 토큰인 것 같죠? 이제 결론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선호하는 경우 스시스왑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이상적인 옵션으로 생각하면은 팬케이크 스왑을 사용해라. 솔라나 코인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 레디움을 사용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차이는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인을 LP 코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해라 이 소리입니다. 다음에 예, 재밌는 것이 이제 요것이야 이제 에어드랍 2장인데 암호화폐 에어드랍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에어드랍은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암호화폐 에어드랍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암호화폐의 에어드랍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에어드랍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암호화폐 업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받아낼 필요성이 있죠. 받아낼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라도 괜찮은 에어드랍 코인이 있으면은 받아놓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에어드랍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거래 사이트에서도 뭐 탈중앙거래소에서도 에어드랍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에어드랍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암호화폐에서 정당한 이유이고 꼭 필요한 이유로 에어드랍을 많이 실행을 하니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은 많은 에어드랍을 받아 놓으시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암호화폐가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만 명의 커뮤니티가 있는 만 명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 에어드랍을 20% 제공을 한다면은 그중에 2천 개의 지갑 주소에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에어드랍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초기 사용자나 토큰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예요. 음? 암호화 에어드랍은 왜 필수적인가? 암호화 에어드랍은 프로젝트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랍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암호화폐도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받아라. 근데 그러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어디냐면은 그 거래 사이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응, 코인마켓캡. 코인마켓캡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를 매기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그, 그 에어드랍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네. 코인마켓캡의 관심 목록에 이렇게 관심 목록을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에어드랍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것도 한번 살펴봤을 텐데 이 에어드랍을 받아놓으면은 생각지도 않는 큰 소득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여기서 처음 보는 거라 어, 에어드랍을 받아 놓으시라. 공짜 토큰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시라. 계속 채굴을 하셔라. 공짜 토큰들 많잖아요. 뭐 파이코인, 그죠? 뭐 사토시, 뭐 마일스코인 진짜 많이 하시더만 요새. 뭐 틱톡은 뭐 이미 많이 퍼진 것 같고. 이러한 코인들의 지갑 주소가 지갑 주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파이코인의 예를 들자면은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루 동안 채굴하는 채굴량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파이코인의 지갑 주소를 늘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계속 그 생태계를 어?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이코인이 뭐 전 세계 뭐 1,000만 명이 가지고 있다. 1억이 가지고 있다. 그럼 생태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하면서 많은 그 공짜로 채굴하는 공짜 코인들이 그런 길을 걸으면서 상용화의 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뭐 똑똑한 짓이죠. 에어드랍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에어드랍을 받아 놓으셔라. 여러 에어드랍에 여러 에어드랍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무료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에어드랍 기회를 많이 가지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은 어,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정보들이 많으니까 에어드랍하고 딱 쳐보면은 에어드랍 정보들이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에어드랍은 무료입니다. 이 에어드랍을 무료로 해주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기치는 경우가 있죠.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할 수 있는 가짜 에어드랍 웹사이트를 안내하고 연결하면은 암호화폐를 훔쳐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잘 알고 에어드랍도 받아야겠죠. 에어드랍 경품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금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드랍은 어쨌든 항상 무료여야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 그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드랍을 받고 이 좋은 토큰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몇 배 값어치의 어떤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건 피하셔라. 그런 소리입니다.
아모아 에어드랍에 오픈시 같은 경우에서는 오픈시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오픈시에서 오픈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어드랍 시장을 많이 일어났더군요. 3미터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판매용 NFT를 상장한 후에 이렇게 나눠주더라. 에어드랍의 어떤 발전된 형태인가 변종된 형태인가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요. 이것이 오픈시가 아니라 오픈다오라고 하는 데서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유니스왑에서 2020년 에어드랍 한 것이 공전의 이틀을 쳤나 봐요. 1억 5천만 개의 UNI 토큰을 에어드랍 해줬답니다. 유니스왑 사용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최대 400개의 UNI 토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가치가 지금은 상당히 올라가 있겠죠. 결론! 암호 공간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가장 보람있고 관대한 장소입니다. 관대한 장소입니다. 막 퍼준다 이 말이에요. 막 퍼주는 걸 받아가셔라. 에어드랍을 받아가지고 즉시 판매해도 되고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대로 좋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광고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거 에어드랍하고 관련된 겁니다.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광고를 하면은 에어드랍을 더 손쉽게 받을 수 있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갑 개수를 늘리는 사람들한테는 그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에어드랍을 하는 코인들이 허접한 코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를 마련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하는 거니까 공짜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라. 그리고 어,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그 유명인이 아니고 내 뭐 유튜브에 몇 명 사람들도 없고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뭐 카톡에 카카오스트리에 사람들 몇 명 없어도 좋은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갑 주소를 늘리는데 공헌을 하면은 그만큼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쭉 있으니까 괜찮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있다면은 PR을 하고 홍보를 하셔라. 그러면은 돈이 되어 들어오고 그것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암호화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은 큰 돈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또 오르고 있을 때 팔아가지고 용돈을 사용하셔도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 스테이킹에 관한 이야기하고 파밍일드, 탈중앙화된 거래소 스왑 사이트에서 거래상을 골라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방법하고 또 에어드랍을 꼭 받으시라 라고 하는 것까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간에 내가 가진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음, 하여튼간에 가능하시다면은 공짜 토큰들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에어드랍 되는 토큰들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거래소에 자산이 있으시다면은 그거 놀리지 말고 스테이킹을 하셔가지고 자산을 불리셔라 라고 하는 게 문버디에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판매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눌리는 투자 전략입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10월 13일, 10월 14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듣기가 조금 소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좀 어렵긴 하죠. 하여튼간에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2022년 10월 14일 크라우던 전국 중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다시 시켜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